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농업전망 2022 제3부 네 번째 분과로 주요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 분과 진행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관측팀장 노호영입니다. 본 분과 시작에 앞서 전체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측센터 양념채소관측팀에서 30분가량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고 나머지 30분간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전에 촬영된 영상이 송출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표 및 토론 중에 질의를 받을 텐데요. 질의의 경우는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이 2개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는 농업전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에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관련 연구원들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원욱입니다. 금번 제가 발표할 주제는 건고추 수급 동향과 전망이고요. 그리고 최근 수급 동향, 그리고 상반기, 중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의 생산 파트입니다. 2021년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고추새가 좋고요. 착가수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이 시급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작황 호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건고추 단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도 전년 대비 한 24% 증가했고요. 평년보다는 한 8kg이 증수된 239k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작황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산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7% 늘어납니다. 단수가 좋아요. 그리고 면적도 많이 늘어납니다.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한번 봤더니 전년 대비 한 33%입니다. 물량으로 치면 한 8만 톤 규모고요. 다음은 수출입 파트입니다. 수출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기타 소스가 수출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간세가 낮은 품목들 어떤 게 있느냐? 냉동고추, 기타 소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타 소스의 성장세가 국내 선호에 맞춰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달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분명히 작황도 좋다고 했고요. 8월달 해초 나오는데 이게 왜 올랐을까 해서 봤더니 7월 상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도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가 아마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봅니다. 당연히 많아지겠죠. 작황이 좋으니까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8월 가격은 전월보다 낮게 형성되고 이 기조는 10월까지 유지됩니다. 근데 11월 달 가격 한번 보실까요? 살짝 보합세로 전환된 걸로 보이시죠? 이거 왜 이러냐 해서 봤더니 11월 중순 농협이 수매를 하게 됩니다. 향후 상반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전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6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고추 선호 형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원물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가공품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선호입니다. 혹시 건고추를 구매하실 때 원산지를 확인하십니까? 즉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92%가 확인한다 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국내 수급이 불안합니다. 이때 수입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국내산 건고추에 대한 국내 선호 로열티는 높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전망입니다. 2020년산 재배 면적입니다. 인건비가 코로나 영향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리고 고령화는 지속됩니다. 이에 2020년산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한 8.2%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수확기에 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들이 탄전 해변계 그리고 피할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현재 건고추 시장에는 가격 등락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그리고 도매상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이 말은 즉슨 농가가 시장 출하 목적의 재고도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김장이 완료돼서 향후 대량 소비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월에 계약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이미 산지에서 수매가 시작돼서 시장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하락 요인 때문에 상반기 가격은 수확기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상승 요인 때문에 이런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입니다. 면적은 고령화 등으로 한 연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수가 기술 진보 등으로 한 0.4%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연평균 1.1%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수입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연평균 0.6%, 수출은 0.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다 변화되기 때문에 한 연평균 0.2%씩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연평균 4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승표입니다. 발표 순서는 최근 수급 동향, 2022년 상반기 전망, 그리고 중장기 전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 생산 동향입니다. 2021년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1만 3천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7.3% 감소한 2만 4천 헥타르 수준이었으며 단수 또한 생육기 냉해 및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해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을 품종별로 살펴볼 경우 한지형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3만 4천 톤 수준이었으며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27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난지형 가운데 품종별로 생산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경우 재배 면적이 3% 감소하였고 단수가 6% 감소하였던 대소종의 경우 전년 대비 9% 감소하였고 재배 면적 감소가 12%, 단수가 9% 감소하였던 남도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생산량을 나타냈습니다. 마늘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마늘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내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2월까지 마늘 수입량은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냉동 마늘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형태였으며 통마늘 그리고 초산조제 순으로 수입이 되어 왔는데 2021년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수급 안정을 위한 TRQ가 도입되면서 깐마늘 수입량이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월별로 마늘 수입량을 살펴볼 경우 보통 평년의 경우 단경기에 마늘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2021년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2021년 6월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TRQ 도입 이후 12월 깐마늘 수입량이 752톤으로 굉장히 많이 수입되게 되면서 12월 수입량도 평년 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2012년산 깐마늘 도매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TRQ가 도입되었고 수입 마늘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다 보니 그 이후 1월 달까지도 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마늘을 구매할 때 어떤 형태로 구입하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과거에는 주대 마늘과 통마늘을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깐마늘을 구매하고 있다는 비중이 지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15년 대비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포장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리의 간편함 때문에 가정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한 깐마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깐마늘 소비가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산과 수입산 중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마늘을 구매하냐라는 응답에는 76%가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2015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산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입니다. 2021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체 입고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9만 6천 톤 수준이었으며 출고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4만 6천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2월 말 기준 재고량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4만 5천 톤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TRQ 도입 이후에 마늘 출고량을 전년 대비 늦추겠다라고 응답한 가공업체 비중이 29%로 향후 마늘 출하량이 전년 대비 조금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2년산 상반기 깐마늘 도매 가격은 TRQ 도입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은 제한되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은 다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마늘 재배 면적 전망입니다. 한지역 마늘은 2021년 대비 3.4% 감소한 4,600헥타르 수준으로 전망되며 난지역 마늘은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2만 헥타르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산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은 2021년 대비 2.6% 증가한 2만 4천 헥타르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난지형 가운데 품종별로 재배 면적 증감률을 잠깐 살펴볼 경우 대소종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반면 남도종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은 가격에 따라서 증감은 있겠으나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1.2%씩 감소해 2031년에는 2만 2천 헥타르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 역시 대소종으로 품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단수는 증가하나 재배 면적 감소폭 영향에 따라서 2031년 28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급률 또한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2031년 84%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성철입니다. 저는 양파 최근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2022년 상반기 전망, 끝으로 양파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생산 동향입니다. 2021년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산 양파 가격 강세로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단수의 경우 전년보다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작황이 매우 좋았기 때문으로 평년과 비교하자면 평년보다 약 9%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품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생종 양파, 중망생종 양파 모두 재배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양파 수출입은 국내산 양파 수급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021년산 같은 경우 생산량 증가로 양파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입량 중에 이제 신선 양파는 크게 감소한 반면 대량 수요처에서 수요가 높은 건조 양파와 냉동 양파의 경우 평년과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조 양파와 냉동 양파의 월별 수입량을 한번 살펴보면 냉동 양파의 경우 1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건조 양파의 경우 약 2000톤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건조 양파의 경우 11월부터 2월 약 그 겨울철에 수입량이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 겨울철에 국내산 저장 양파의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그런 가공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서의 그 건조 양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그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21년 가정 내 양파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가정 내 양파 소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그 코로나로 인한 외식 수요가 가정 내 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포장 형태별로 구매 의향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그 과거와 마찬가지로 3kg 미만의 소포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제 1인 가구 증가와 그 양파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이 3kg 미만의 소포장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가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양파 4월 가격은 그 전년산 재고량 증거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으나 이후 2021년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도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양파 재고량은 전년보다 13%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입고량이 전년보다 7% 증가하였으나 그 출고량 증가폭이 입고량 증가폭보다 적기 때문에 재고량은 전년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3월까지의 양파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2년산 양파 재배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1년산 양파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량이 떨어졌습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조생종 양파가 약 0.6%, 중만생종 양파가 5.5% 감소했는데 조생종 양파의 감소폭이 적은 것은 이 제주도에서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서 수확을 시작하는 4월 가격이 2021년산 4월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제주도에서의 양파 재배 의향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배 면적은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2031년에는 약 2만 3천 헥타르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증가한 데다 품종 개량 및 재배 기술 발달로 단수마저 증가하여 2031년 약 14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은 9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파 수급 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진석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최근 수급 동향, 두 번째 2022년 상반기 전망, 마지막 중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근 수급 동향입니다. 네, 2021년 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1% 그리고 11.4% 증가한 13,174헥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작형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봄 대파, 그리고 여름 대파, 가을 대파, 그리고 겨울 대파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모두 작년 대비
그리고 평년 대비 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겨울 대파가 작년 대비 그리고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 대파는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대파 수입 동향입니다. 물론 대파 수출량도 있지만 2021년산 대파 수출량은 217톤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수입 동향에 집중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파 수입량은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5.4% 많은 4만 5천 톤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선 대파에 집중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신선 대파는 금년도 가격이 높았던 1에서 4월 수입량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년보다 49.5%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파 도매 가격이 1에서 4월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 장에 대파 가격 동향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파 가격 동향에 들어가기 앞서서 금년도 대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파테크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파테크가 나오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파 가격 동향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수입 동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월 가격이 크게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20년산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 잦은 강우와 그리고 1월의 한파로 인해서 작황이 매우 부진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은 봄 대파가 나오는 5월부터 하락세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재배 면적 동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점차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를 형성하였습니다. 작황도 좋고 그리고 금년 여름에 태풍 등의 기상 이변이 없어서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계속 낮은 형태를 쭉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전망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주출하되는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영광 지역, 그리고 신안 지역, 진도, 그리고 해남 등 기타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 말씀드린 가격 상승, 2020년산 겨울대파 가격 상승으로 모든 지역에서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게 보실 거는 진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증가폭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도 지역은 옥수수 등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져서 타 지역에 비해서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은 작년 겨울처럼 한파 피해가 없어서 현재 작황은 평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이 양호하여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산지에서 포정 거래는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4월 이후에 봄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봄대파는 전 지역에서 감소하나 경기 지역만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 대파가 주출하진 경기 지역이 4월부터 출하가 되는데요. 4월까지는 작년에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재배 이양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었고 5월 이후에 출하되는 노지대파 출하 지역은 전부 다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네, 대파 재배 면적은 농가의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의 상승으로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 또한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대파 생산 공급량은 수입량이 증가하여서 재배 면적 감소폭보다 훨씬 더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파 자급률은 2031년 기준 80.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품목연구원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위해 자리를 정돈하면서 미리 준비된 양념채소류 수입 관련된 사전 이슈 영상을 3분가량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산 양념 채소류 어디로 소비되나?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의 수입량은 전체 공급량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형태에 따라 국내 수급과 상관없이 일정 물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의 신선, 냉동, 건조, 초산 조제 등 수입 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냉동 형태의 수입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수입 형태에 비해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내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양념 채소류의 생산량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홍고추는 4배, 마늘은 60배, 양파는 16배, 대파는 3.6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양념 채소류의 주요 수입 이슈를 살펴보면 대파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국내 대파 가격 상승으로 신선 대파 수입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고정 수요처가 있는 건조 대파와 냉동 대파 수입량은 최근 2에서 3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건고추 소스류와 냉동고추, 냉동마늘, 냉동양파의 수입도 증가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냉동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냉동은 국내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별도 처리 과정이 없어 편리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채소류의 소비는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대기업들로부터 안정성을 검증받아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산 냉동 채소류는 일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기는 힘들고요. HMR, 도시락, 밀키트 제품들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식당이 자주 이용하는 식자재 도매 시장, 케이터링 시장이 주요 소비처입니다. 대파와 깐마늘은 공장 제조용, 양파는 소스 공장용, 냉동고추는 고춧가루 제조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수입산 양념 채소류 시장. 그리고 이와 함께 커지고 있는 국내 고정 소비처. 앞으로 수입산 양념 채소류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수입산 양념 채소류 수입 현황 그리고 주요 소비처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잠깐 보셨다시피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의 홍승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마늘가공협회 최진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양파 계약 재배 또 생산 유통까지 하고 있는 신민의 유통사업단의 이창종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밀키트, HMR 등으로 유명한 프레시지의 아영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시청하셨던 우리 이슈 영상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양념 채소를 수입 시장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비중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냉동 형태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먼저 우리 아영진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년 한 해 이 양념 채소를 수입 이슈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냉동 농산물의 시장이 커져가는 이유는 식품 제조사들이 쓰고 있는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성하고 상품의 균일성 그리고 가격의 안정성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고민 중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대파가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 4분기 때 대파가 약 키로 단가로 해서 5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식품 제조사는 그 사업의 목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냉동 농산물을 고민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냉동 농산물 사업이 국내산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수입산 냉동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품목 제조 보고서라든지 인허가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바뀌게 되면은 다시는 이제 국내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있는 신선 농산물의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이 자꾸 문제가 되게 되면은 식품 제조사에서 쓰는 상품들은 결국은 계속 냉동 농산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냉동 농산물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수입산 냉동 농산물 시장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균일된 품질 또 가격이 낮은 부분 때문에 이 냉동 형태 수입이 어느 정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또 이 부분이 또 국내 시장의 또 축소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홍승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념 채소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국내산 가격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입 시장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특히 이제 수입 비중이 높은 이 건고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아영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수입산 농산물들하고 국내산 농산물들하고의 어떤 시장 분리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국내산 동일 농산물에 대한 가격에 하락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사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 아까 우리 다른 연구원께서도 발표하는 그 와중에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을 아직도 확고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내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시장에서 보통 보게 되면 뭐 가령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렇게 원물 형태로 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수입산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얼마큼 자금률이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고추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수입산에 상당히 많은 형태로 들어오는 냉동고추라든가 기타 소스류 이런 것들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 가격이 인하가 되더라도 이 수입 이런 형태의 수입류들의 그 수입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 그 딴 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 식자재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형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사실 국내산 그 농산물만의 시장으로만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규모가 작아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엷은 시장으로 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엷어지게 되면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라든가 소비가 조금만 변한다 하더라도 국내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아무래도 농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정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더 정부나 또는 지자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생산 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유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이 건고추 시장을 봤을 때 이 국산과 수입산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건고추 시장이 특히 또 국내 시장이 규모가 또 축소되고 이러다 보면 국내 가격 변동폭도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산 건고추 산업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수급 대책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요 이슈 영상 논의는 이 정도 하고요. 본격적인 품목 수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지금 마늘 양파 이 수급 이슈가 상당히 크고, 또 2022년산 마늘 양파 또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창종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또 양파 가격이나 뭐 또 저장 양파 출고 동향, 그리고 또 상반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작년 21년산이 워낙 가격대가 높았다 보니까 올해 21년산 저장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저장량이 많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게 저장량이 많이 들어간 이후에 꾸준히 출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전년보다는 현재 조금 줄어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요인으로 현재 산지의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1월까지는 한 키로에 900원대 정도에서 조금 움직였었는데, 지난 12월 그리고 지금 1월이죠. 1월 아직 한 달이 다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 매뉴얼상으로 하락 심각 단계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양도 워낙 저장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출하량은 좀 늘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조생 쪽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저장 물량이 현재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생 양파가 생산되는 그 시점이 되면 좀 더 공급량이 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만 이 양파 가격 하락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고량이 많이 들어갔고, 또 소비도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재고량도 많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이제 22년산 제주나 무안 쪽의 조생 양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진우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늘은 좀 최근 동향이나 상반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작년 같은 재작년 2020년도 김장 시장을 보면은 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도는 11월 김장철을 맞이해서 12월 초까지 김장 바짝 끓이다가 중간에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 여파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고, 그 속에서 소비 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식당 수요가 중요한데, 식당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한 7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70%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가격 안정을 위해서 TRQ 운영을 했고 깐마늘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마늘 같은 경우는 국내산 선호도가 소비자층에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수입산이 큰 영향을 차지 않지만은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수입산이 잠식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TRQ가 4,000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휘마늘이 지금 현재 정부 비축 물량이 1,000톤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5,000톤에다가 2월 10일까지 깐마늘 도입되는 500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중장기적 6월달까지 봤을 때는 하향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높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요가 좀 줄고, 또 가공률도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TRQ도 들어왔고 해서 아마도 이제 현재 지금 높은 수준에서 추가 상승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늘 양파 수급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우리 홍승재 교수님한테도 한번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마늘 양파 이런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뭐 수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전에 다른 그 마늘 양파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특히 양파 수급 상황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저장량의 작년 대비 그 증감량만 보게 되면 3만 톤 정도만 좀 많은 편인데요. 사실 3만 톤이라 하더라도 이게 매달 소비되는 양에 비춰 볼 때는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3월달 이후에도 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인데, 근데 이제 3월달에 양파가 생산이 돼서 가장 출하가 빨리 이루어지는 제주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조생종 양파의 제면적이 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생육 상황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하기 저장 양파의 출하기 공백이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현재 가격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 그 이러한 현상이 향후 5월, 6월 달까지 이어지지 않으라는 그런 그 가능성은 또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면은 선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생종, 극조생종 양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그 산지 폐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양파랑 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가격 상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TRQ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Q 운영이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마늘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현재 이 마늘 상황이 그 2, 3월 달 가격만 놓고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마늘 재고량 자체가 사실 전년에 비해서 8% 적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출하 시점이라고 할 수도 제주 지역에 그 마늘 재배 면적이 더 감소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의 마늘 가격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높은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에서 앞으로 뭐 4천 톤 정도의 TRQ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 상황에 따라서 가격 상황은 조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양파 지금 물량 과잉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생 양파 폐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주셨고, 반대로 양파는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 TRQ 들어오는 부분 고려해서 또 가격이 아마도 이제 추가 TRQ 들어오면 추가로 큰 상승은 없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관측하면서 어떤 생육적인 부분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 마늘 양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가 사전에 영상으로 받은 질의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질의 영상을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마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산 깐마늘을 TRQ 형태로 12월에 들여왔습니다. 과거에는 깐마늘 형태의 TRQ 운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도입된 수입산 깐마늘이 문제없이 국내에서 잘 유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늘 자조금협회 이태문 사무국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앞에도 말이 나왔지만 이제 마늘 TRQ 운영이 거의 뭐 5년 만에 처음이었고 또 깐마늘 형태로 들어온 건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다들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수입산 깐마늘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고, 이 질문은 아마도 이제 소비지 유통 현장에 계시는 우리 아영진 이사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깐마늘 수입 관련해서 지금 특이하게 보여지는 거는 그동안 피마늘 수입을 하게 되면 피마늘이 원료로 보관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왔던 특성과 다르게 깐마늘은 까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깐마늘이 아까도 소비자들 연구원들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리테일 경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높기 때문에 리테일 경로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공장 원료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 원료성은 냉동 마늘이라는 상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깐 마늘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식자재 경로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에서 쓰고 있는 깐마늘이 중국산 마늘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식자재 경로에서 쓰고 있는 깐마늘이 중국산으로 바뀐다든지, 이게 속도감 있게 소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폐기가 되어야 될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에 집중적으로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이 구조에서 만약 유통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유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상품성이 유지가 안 돼서 가격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의 유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품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피마늘 수입을 하면서 정부에서 시장 대응을 하면서도 결국은 창고에서 폐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수입이 결국은 그 식자재 경로라든지 대량 소비처에서 그 국내산 마늘 소비를 좀 줄이려고 의도를 하고 수입을 하신 걸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이 정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길게를 보게 되면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원산지에 거부감이 있던 분들이 접하게 되면서 그 후에 소비가 깐마늘, 피마늘로 들어왔던 상품들이 깐마늘로 유통이 되더라도 소비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식자재 경로에 또 식자재 마트 경로 쪽에 중국산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TRQ 물량으로 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깐마늘로 들어오면 짧은 유통기한 그리고 또 사용에 아마 제약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유통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마늘 산업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추가로 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아마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산 건고추 산지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주산지 고추 농가의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건고추 재배 면적도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가격 하락이 이런 현상을 좀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2년산 건고추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두 번째 질의 영상은 이제 건고추 주산지인 안동입니다. 안동시 안동농업기술센터의 선생님이 질의를 주셨고, 아마 이 질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22년산 건고추 재배량 면적 조사를 작년에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전년산 가격이 이제 워낙 낮다 보니까 전년보다 의향이 한 8%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크게 우려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 8% 감소한 면적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저희가 집계가 됐고, 뭐 또 가격 하락 요인이 주 요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부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나 또는 뭐 대체 작목 부재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도 이 건고추 재배 의향을 좀 감소하게 하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직 정식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표본농가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질의 영상 답변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의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좀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년산 마늘, 양파 모두 제주 지역부터 출하가 시작이 될 텐데 현재 이 제주 지역의 생육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특히 마늘은 또 파종 직후에 고온 등으로 이제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작황이 많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생육은 어떤지, 그리고 재고량이 적은 상황에서 마늘 수확기 초기부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 것까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제주 지역, 제일 먼저 나오는 제주 지역 마늘, 양파 생육
여쭤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양파를 이창종 부장님이 그리고 마늘은 최진욱 회장님이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 지역은 면적이 현재 전년이 많이 늘어났었고 올해도 뭐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면적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전년도 초창기에 나왔던 가격대가 많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제주 쪽에 조생종이 면적도 늘고 생산량도 현재 괜찮은 걸로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겨울이 길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 뭐 정식 이후에 현재까지 왔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기후가 전년보다 더 춥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현재까지 생육은 괜찮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제주뿐만 아니라 그다음 이어지는 내륙 쪽도 하우스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전년보다는 현재 생육이 더 좋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늘은 어떤가요? 예, 항상 저희가 보면은 기후 변화가 제일 큰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올해도 파종 시기에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파종이 늦어지면서 초살이, 늦살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찍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고 늦게 나오는 만생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3, 4월 기후를 봐야 됩니다. 일조량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기온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제주도는 좋지는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올해 드론을 띄워서 전체 실측을 했답니다. 20% 정도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일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깐마늘 이 마늘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상태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수급에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깐마늘 소비 형태를 봤을 때 대서종이 8, 남도산이 20% 정도 이렇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부 비축 물량, TRQ 물량 모든 소비 부진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뒤에 소비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수급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파 지금 제주 지역 생육 양호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뭐 조생종 같은 경우는 3월 말, 4월 초부터 출하가 될 텐데 뭐 2월 달 또 잘 좀 생육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늘이 이제 계속 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됐는데 이제 일찍 심은 것들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고온 때문에 피해가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좀 늦게 심은 것들은 그래도 생육이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깐마늘 거래 형태가 이제 대서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또 대서종은 면적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21년산처럼 수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으로 올라온 이제 질의 영상을 하나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파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입량과 가격 동향을 보면 국내산 대파 가격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수입산 냉동 대파는 일정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신선 대파와 수입산 냉동 대파는 무관한 건지 서로 대처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선 대파와 냉동 대파의 어떤 대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아영진 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신선 대파 사용량이 결국은 어디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 대파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료나 그다음에 원재료나 리테일 경로에서 꾸준히 판매됐던 상품이 한 경로에서 수급이 안 되면 그게 다른 대체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1년도를 보게 되면 냉동 대파가 월 평균 한 200톤 정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꾸준히 볼 수가 있는데 국내 대파 가격이 떨어져도 냉동 대파가 꾸준히 200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경로에서 상품을 선택을 바꾼 겁니다. 그 경로가 어디냐를 판단해 보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의 원재료 경로입니다. 원재료 경로에서 그 국내산의 원산지 부담을 좀 덜어내더라도
수급하고 가격의 균일성을 목적으로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한 2,400톤 정도 시장이 그 국내 신선 대파 시장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국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나오더라도 제가 가락동에서 경매가가 그 평년 가격 유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것들이 보면은 경로별로 유통되는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수급 불안이 자꾸 발생이 되면 특정 경로에서는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선택이 이루어지면 국내 재배량과 유통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치적으로 보면 한 2,000톤 정도가 연간 생산량이 평년보다 줄어야 평년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수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 불안이 계속 발생되면 이런 선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냉동 대파가 이제 신선 대파, 국내산 신선 대파가 냉동 대파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수급 불안, 특히 이제 국내산이 부족할 때 이 냉동 대파로 어떤 수요처가 돌아섰을 때 다시 이제 국내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 정도 질의응답을 한번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또 이제 양념채소류 수급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추후에 또 우리 농업관세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양념채소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및 해당 영상은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오후 3시부터 국제곡물, 과채, 그리고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분과가 동시간대에 나누어서 진행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나오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농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월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